자, 오늘 아침에 이 한국의 경제 관련 참 암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암울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요즘 주변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이 굉장히 암울해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했는데요. 진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꾸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지금 국민연금을 일찍 타면 손해를 보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퇴직 후에 돈이 급해서 우선 타고 보자고 탄 사람이 85만 명이라는 거예요.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조기 노령연금 수급하는 사람이 85만 명이다. 99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이 조기 수령한 사람이 지금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원래 연금을 타는 나이보다 1에서 5년을 먼저 받는 건데 연금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서 일찍 앞당겨 받는 거예요.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줄어드는데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이 돼요. 그래서 원래 받을 금액을 70%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추면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퇴직했다고 몇 년을 버틸 돈이 없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21조 7천억이 사교육비가 쓰여졌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재수생부터 삼수생, 사수생 같은 이런 재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아들 학원비,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의 학원비는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이 재수 비용은, 실제 사교육비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 비밀리에 하는 특수고액가에도 빠져 있다. 그래서 사교육비 통계가 엉터리다 했는데 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지만 그것이 통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이 수조 원이 이것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사교육비 월 1인당 43만 4천 원을 쓰고 총 27조 1천억이다. 역대 최대치다 했지만 실제로 집집마다 사교육비 1인당 43만 4천 원을 써요. 이것보다 훨씬 더 하지요. 올해 수능을 치른 N수생이, 재수생 이상이 17만 명이에요. 이 관련 사교육비만 수조 원이 들 걸로 지금 짐작이 돼요. 재수 학원의 월 수강료가 200만 원 수준이고 그래서 이들이 10개월만 수험 생활을 해도 3조 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의대생 2,000명이 늘어나면서 입시 사교육 시장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유아 사교육비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요즘 조기 교육시킨다고 애들한테 영어도 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통계부터 제대로 내라. 제가 봤을 때는 27조 1천억에 2배 아니면 3배 사이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의 중장년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OECD에서 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중장년층의 임시고용 비중이 한국은 34.4%로 일본의 22.5%, 터키의 13.7%, 프랑스의 8%, 영국의 4.8%, 미국의 2.9%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 8.6%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55에서 64세의 지금 근로자 중에 임시고용, 기간제나 파견근로 비중이 34.4%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이 많이 들어가는 중장년층 채용 수요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갖다가 유도하고 자, 조기 퇴직된 다음에 새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용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임금이 확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중장년층에서 해고를 내더라도 연공 서열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 이들이 생산성이 있다라고 판단만 되면 장기간 고용을 정규직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장년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고, 밀려난 근로자들이 재취업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해고가 쉬운 미국보다 고용이 월등히 불안한데 60세 한국 남성의 근속 연수는 2.7년이고 미국은 9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암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이 가벼운 절도를 하는 사람이 급증해서 이들에게 벌금을 대신 대여해주는 장발장 은행이 북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벌금 낼 돈조차 없는 급빈층이 9년 새 거의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 끼어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누가 버린 줄 알고 주웠다가 팔았다가 절도로 지금 재판을 받아서 벌금 3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장발장 은행에 왔다. 생계형 절도는 늘어나고, 자, 그러면서 잡히면 벌금 낼 돈도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내려갔다 하지만 주담대 갈아타기 첫 달 금리는 찔끔 하락하고 서민주택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1월 달에 0.22 내려서 가계대출 0.31% 하락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실제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부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4분기 은행 부실 채권이 5.7조가 신규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새로 발생한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5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저축은행도 아니고 이금융권도 아니고 은행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로 발생한 부실 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PF 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냉각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해요. 요즘 밤에 한번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택시 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도 다 9시 전에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냉각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팔을 들고 흔드는 꼬라지 보기 싫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가 냉각하고 있는 속에서 저런 선동가가 국민을 지금 일종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동에 다 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